안녕하세요. 임대표의 부동산 이야기의 임유진입니다. 오늘은요, 청약에 대해서 관심 있으신 분들 굉장히 많은데요. 이제 새 청약 시스템 청약홈이라는 사이트가 올해 2월 3일날 새로 오픈한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자, 청약 신청하려면 여러분들 어디 가야죠? 그렇습니다. 아파트 투유 사이트나요. 국민은행 청약 통장이 있으신 분들은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에 직접 가셔서 청약 신청을 하셔야 했습니다. 한 번도 안 해보셨다고요? 이제는 이 두 사이트에 가지 않으시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청약홈이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통합이 됐기 때문에 굉장히 편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아파트 투유에 가서 신청하고 아파트 투유에 가서 당첨자 발표를 봤으면 됐는데요. 특히나 이 국민은행 청약 통장을 갖고 계신 분들, 저도 국민은행 통장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요, 아파트 투유가 아닌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에 가서 신청은 하고, 당첨자 발표는 국민은행 청약 사이트가 아닌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 가서 봐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국민은행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던, 타은행 청약 통장을 갖고 있던 청약홈이라는 사이트에서 신청과 당첨자 발표까지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바뀐다고 합니다. 자, 청약홈의 가오픈 사이트 모습입니다. 2020년 2월 4일 날 오픈될 예정이고요. 새로운 통합 플랫폼으로 운영된다고 하네요. 자, 이 청약홈의 특징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리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요,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워했던 부분 중에 하나인데요. 청약 신청 전에 사전 정보 자료를 예전에는 본인이 무주택 기간 같은 것도 카운트해보고 부양가족 수도 이분이 나의 부양가족이 될까 말까 하면서 고민했던 그런 사정 정보를요, 청약홈에서는 미리미리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이런 점들 때문에 사실상 신청해서 당첨이 됐는데 사실상 잘못 계산해서 청약 취소되는 경우가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제공을 해서 정확한 점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건 굉장히 잘한 것 같아요. 자, 부양가족 수 같은 경우가 점수가 굉장히 높죠? 여러분, 청약 점수 가점이 몇 점 만점인지 다 알고 계시죠? 어떤 분이 100점 만점이냐고 물어보시는데 아닙니다. 100점 만점은 예전에 시험 공부 열심히 했던 분들은 100점 만점이 기준인 줄 알고 계시는데요. 청약 가점 점수의 총점은 그렇죠. 84점입니다. 다들 알고 계셨죠? 자, 그 점수에 가장 많이 비율을 차지하는 게 이제 부양가족 수인데요. 부양가족 수도 세대원의 사전 정보가 사전에 동의를 했다면, 개인정보 동의를 했다면 부양가족 수도 카운트가 미리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무주택 기간도 좀 헷갈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내가 몇 살부터 무주택이었을까 카운트 하다가 잘못 적으신 분들 당첨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 무주택 기간도 미리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리고 청약 통장 가입 기간도 미리 정보를 준다고 하네요. 굉장히 편리해졌겠죠? 이제는 점수를 잘못 계산해서 당첨이 되고도 취소되는 일들은 거의 없어질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청약 단계가 확 줄어든다고 합니다. 신청 단계가요. 청약 신청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게 하라는 게 많아요. 단계 넘어가면 다음 누르고 해서 입력할 것도 많고요. 그래서 한 10단계 정도의 청약 신청 단계가요, 이제 청약 홈을 통해서는 한 5단계로 확 줄어든다고 하네요. 굉장히 편리하게 청약 신청을 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예전에는 컴퓨터 앞에 앉아서 공인증서가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물론 나이가 좀 많으신 분들은 은행에 직접 가서 신청을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 있었는데 그것도 나이 제한이 있었습니다. 이제는요, 핸드폰으로 모바일 앱으로 청약 신청도 가능하고요, 당첨자 조회도 가능하고 아주 편리하게 됐습니다. 지금 보이는 이 화면이요, 아마 청약 모바일 홈의 모바일 앱의 화면입니다. 그러면 이제 움직이면서도 어딜 가면서도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는 그런 단계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GIS 기반의 정보를 제공해 준다고 합니다. GIS? 이게 뭐지? 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영어로요,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
이라고 하는 애요. 이름은 정확히 해석하면요, 지리 정보 시스템. 요새는 이 GIS 기반으로 정보를 많이 공급해주는 앱도 많고요, 사이트도 많은데요. 이 청약홈도 마찬가지로 내가 관심 있는 단지, 내가 관심 있는 지역 근처에 인근 다른 아파트 단지 시세는 얼마일지도 확인할 수 있고요. 내가 이번에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여기에 주변에 예전에 청약 단지들의 점수 과점 커트라인이 얼마였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경쟁률이 있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럼 미리 다른 사이트 통해서 확인 안 하고 들어가도요, 청약홈 통해서 모든 것이 원스톱으로 확인되니까 굉장히 편리하게 될 듯 합니다. 자, 이렇게 편리하게 청약홈이 이제 바뀌면서요, 여러분들이 청약 신청할 때 체크 포인트를 미리 좀 알고 청약을 신청해야 실수가 없겠죠. 그래서 청약 신청 시 체크 포인트를 제가 한번 갖고 와 봤습니다. 첫 번째는요, 분양가 9억 이상은 중도금 대출 안 된다는 거,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분양가가 9억이 넘으면요, 중도금 대출이 아예 안 되기 때문에, 뭐 무이자든 유이자든 안 되기 때문에요, 본인이 자금력이 있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첨이 됐다가 돈을 못 넣으면 어떻게 되겠죠? 당첨이 아까운 계약금만 날리게 되겠죠. 따라서 분양가 9억 이상은 본인의 돈이 있어야 청약 신청을 할 수 있다. 이건 다 알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거고요. 두 번째는요, 이번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인데 대출을 너무 많이 묶었어요. 그래서 시세 15억 이상의 아파트나 주택은요, 대출이 아예 전면 금지됐잖아요. 분양에서도 똑같습니다. 분양을 받았어요. 근데 분양가가 분양 당시엔 15억이 아니에요. 뭐 12억, 뭐 13억 이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작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세우냐면, 중도금은 대출이 안 나오니까 내가 중도금을 얼마 정도 있으니까 그걸 내다가 입주 시기에 보통 집단 대출이라고 해서 은행에서 한꺼번에 대출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집단 대출을 받아서 나머지 잔금 30%가 남았건 40%가 남았건을, 그래서 대출을 받아서 해야겠다라고 작은 계획 세우신 분들,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분양가가 15억 이하가 됐더라도요, 입주 시점에 시세가 15억이 넘는다면 대출이 아예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보통 분양받아서 잠금까지, 입주까지 보통 3년이 조금 못 미쳐요. 한 30개월 정도 계산하시면 대충 맞는데요. 그 사이에 내가 정말 좋은 곳에 분양이 당첨이 돼서 시세가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 이 집도 시세가 15억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요, 대출이 전면 안 돼요. 그러면 나머지 30%도 내가 어떻게든 자력으로 입금을 시켜야 된다는 점, 굉장히 이거는 큰 포인트니까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세 번째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현재까지는 분양권을 취득했을 때, 분양돼서 청약이 당첨됐을 경우에는요, 분양권은 권리이기 때문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어요. 내가 다른 주택이 있다거나 아니면 양도를 할 때 우리 주택수 카운트를 하잖아요. 뭐 조정지역 이내에는 뭐 2주택 이상은 10%, 3주택 이상은 20%의 양도세가 중과됩니다. 예전에는요,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됐기 때문에 분양권이 주택수에 카운트가 안 됐습니다. 물론 입주권은 주택수에 카운트 됐었어요. 그건 알고 계시죠? 근데 지금은요, 조정 대상 지역 이내에 분양권 취득 시 양도세 중과 카운트에 이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부분도 잘 알고 계셔서 다른 주택을 팔 때 중과세를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죠. 자, 네 번째입니다. 투기 과열 지구나 대규모 신도시에는요, 청약 신청 자격이 주어지는 게 현재는 거주기간이, 그 지역 거주기간 1년 정도 이상 되시면 청약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한 투기과열지구, 대규모 신도시에는요, 이 1년이 아니라 그 지역에서 2년 이상 산 사람들, 이 청약 신청이 가능하게 바뀐다고 합니다. 3월부터요. 그러면 내가 어느 지역에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1년 전에 가서 살면 예전에는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2년 전부터 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청약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투기 과열지구나 대규모 신도시 청약을 하려면 미리미리 가서 살아야 합니다. 주소만 옮겨 놓는다? 이거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자, 마지막은요. 분양가 상한제나 투기과열지구에 당첨이 됐던 아주 운 좋은 분들은요. 재당첨 제한기간이 예전하고 많이 달라져서요. 10년 동안은 다른 데에 당첨이 안 됩니다. 또한 조정 대상 지역에 당첨이 됐던 분들도요. 7년 동안은 다른 지역에 재당첨돼도 취소가 무효가 됩니다. 예전에는요. 1년, 5년, 1년, 3년 막 이랬거든요. 크기가 작은 8호제곱미터 이하는 또 조금 더 긴 기간에 재당첨 제한 기간이 있었는데 이제는 크기와 상관없이 무조건 10년, 조정 대상 지역은 7년으로 당첨 제한이 제한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꼭 알고 청약 신청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청약홈이 이제 2월 3일 오픈되면서 청약을 좀 편하게 그리고 간단하게 신청할 수 있다는 부분 설명드리고요. 그렇기 때문에 청약 신청 시 체크해야 할 포인트를 또 제가 정리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임대표 부동산 이야기는요.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들 또 알쏭달쏭한 부분들을 영상으로 또 쉽게 설명드리는 유튜브입니다. 따라서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 그리고 좋아요 또는 알람 맞춰 놓으시면요. 제가 영상 올릴 때마다 바로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들어와서 보시고요. 또 궁금한 건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것까지는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청약 홈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